이 민슈아가 없으면 우리 브랜드는 없어지는 거야? 항상 민슈아가 했던 매출은 예상이 됐던 매출이었거든요. 저는 제품만 있으면 회사가 될 줄 알았고 사람만 뽑으면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경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그래 팔리면 팔리고 막 이랬는데 딱 이제 그 홈쇼핑이 시작되고 30분 만에 모든 제품이 완판되면서 팀원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보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터니티 대표 안혜민이라고 합니다. 리터니티는 순한 루틴 케어로서 괄사로 시작해서 스킨케어, 이너뷰티까지 아우르는 피부는 바르는 것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라는 슬로건을 가진 브랜드인데요. 한 3년 정도 되었고 홈쇼핑에서 유무팩 13호 완판을 하면서 5월 달에는 올리브영 내 성장률 1위 브랜드로 선정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터니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결혼,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완전 경력 단절녀가 된 거예요. 애를 2살, 3살 다 키워놓고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나는 이제 할 게 없네? 다시 IT 업계로 돌아갈 자신도 없고 두려워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에스테틱 13년 차 운영을 하시면서 항상 봐왔던 게 림프순환, 괄사 마사지, 피부 관리 이런 거여서 사람들이 뭘 더 알려주면 좋아할까 했을 때 개발보다는 약간 일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기 재워놓고 매일 영상 찍고 매일 순환에 대해서, 림프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이걸 리터니티를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면서 리터니티라는 브랜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럼 좀 일반적인 뷰티 브랜드랑 다른 리터니티만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리터니티를 소개할 때 스킨케어 브랜드, 뷰티 브랜드라고 소개하지 않고 순환 루틴 브랜드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정말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순환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어머님이 피부는 아무리 발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귀에 정말 얹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피부 관리를 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식단, 그리고 림프의 순환, 체질 이런 것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거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순환이다. 몸은 흐르잖아요. 그 흐름을 막지 않는 루틴, 그 흐름을 막지 않는 제품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신 게 이제 괄사로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괄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때 딱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손으로 마사지하는 거 사람들이 되게 귀찮아하고 아파해요. 그러면 우리 도구를 활용해보자 해서 괄사라는 그런 도구를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괄사도 쿠팡이 정말 많거든요. 몇천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대까지 있는데 전 그걸 다 사용해보면서 이건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이건 이 정도의 가격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한번 진짜 장점만 있는 괄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괄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 딱 괄사는 50명 정도 우리 나눠 가지자 해가지고 괄사 공장도 아니고 도예 공방?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사부작 도자기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제 텀을 가지면서 몸 어디 닿아도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괄사를 만들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괄사가 이렇게 리터니티를 만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럼 괄사로 시작해서 지금 율무팩까지 아이템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괄사를 판매하면서 첫 번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게 괄사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스킨케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질 줄 알고 재구매를 해서 쟁여놓다든지 막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괄사는 잘 깨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괄사 말고 넥스트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항상 제가 하는 루틴들을 똑같이 릴스에 올렸는데 그때 또 막 터진 게 율무팩이라는 곡물팩이었어요. 저는 원물의 힘을 믿거든요. 그 원물들을 가지고 직접 홈케어를 시작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뭐예요? 율무가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그걸 따라해보니까 율무팩을 만드는데 농도 조절, 그리고 어떤 율무를 써야 하는지 막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반 이상의 댓글이 이럴 거면 그냥 한번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괄사도 만들었는데 율무팩이라고 뭘 못 만들겠어 하고 제 원래 레시피대로 그대로 율무팩을 만들어서 딱 런칭하고 그 런칭이 딱 3분 만에 1만 개가 팔리기 시작했죠. 인플루언서 민슈화라는 것이 우리 브랜드를 대변하는 가장 큰 키워드이자 브랜드 이미지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인플루언서 민슈아가 항상 컨텐츠를 올리면 그 컨텐츠를 통해서 리터니티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민슈아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민슈아가 없으면 우리 브랜드는 없어지는 거야? 우리 브랜드는 망하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민슈아를 어떻게 없앨 건데? 했을 때 다른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마케팅 팀을 꾸리고 다른 플랫폼에 들어가서 1위를 할 수 있는 MD팀을 꾸리고 그리고 그걸 기획할 수 있는 운영팀을 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5년 1월을 들어서면서 팀에서 기획했던 자사몰 이제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그거는 민슈아가 운영하지 말아보자. 우리 팀 자체에서 메타 광고라든지 컨텐츠 광고 이런 걸 해서 한번 이 정도 목표 매출을 잡고 운영해보자 했는데 딱 그 첫 달에 저희가 자사몰에서 정말 민슈아가 할 수 없는 그 매출의 두세 배 이상을 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민슈아 없어도 안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해냈던 그 팀원들이 모두 다 자신감이 붙어서 지금 5월 달에 이제 자사몰 매출만 10억 이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팀원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보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요. 개인이 시작했던 브랜드에서 지금은 회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저는 제품만 있으면 회사가 될 줄 알았고 사람만 뽑으면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을 뽑으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업무를 줄지 R&R 분배가 너무 분명했어야 했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사람으로 통해서 오니까 접어야지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고객님들이 리터니티라는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리터니티 직원들은 리터니티를 사랑할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이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해서 이제 플렉스라는 팀이랑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는 MVC였어요. 저는 그 MVC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내부 직원들과 함께 우리 브랜드의 방향성과 목표를 정하면서 한 목소리로 나아가고 원팀을 이뤄야 한다 라는 걸 들으면서 머리를 딱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리터니티를 운영하면서 나 없으면 안 되지,
리터니티의 대표가 없으면 시체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품을 만들기만 했지 하나의 제품이 잘 팔리기 위해 노력해준 팀들은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를 듣다 보니까 리터니티의 MVC가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인사이트는 면접이었어요. 항상 면접을 볼 때 전 MBTI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건 정말 전문화된 면접이 아니었고, 면접을 누군가가 어떻게 봐라 알려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되고 면접은 이렇게 봐야 되고 인재는 이렇게 뽑아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몰랐기 때문에 이 면접을 보고 뽑은 인재들을 어떻게 온보딩할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면서 진짜 플렉스를 저는 이제 믿고 따르게 됐죠.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우리 팀이 팀으로서 이뤄낸 가장 큰 성취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진짜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CJ 온스타일에서 홈쇼핑이었어요. 그렇게 힘들 줄도 몰랐어요. 정말 그냥 플랫폼에 들어가서 판매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고, 3개월 정도 진짜 모든 팀원들이 울면서 야근을 했거든요. 약간 돌다리를 100만 번 두들기다가 돌이 깨질 정도로 우리 팀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했고, 딱 이제 그 홈쇼핑이 시작되고 30분 만에 모든 제품이 완판되면서, 제가 근데 그 홈쇼핑에서 완판이 됐어요 했을 때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좋아서 막 매진돼서 눈물이 터진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던 게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니까 눈물이 팡 터지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홈쇼핑 13억 완판을 이뤄내는 거. 그리고 딱 월요일 날 출근해서 주간회의 할 때 막 다들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다고 환호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바로 연달아서 올영픽, 5월 올영픽이 있었어요. 올영픽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중간에 솔직히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지만, 가장 과감한 투자가 이제 연예인 모델을 쓰는 거였어요. 아,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해? 라고 했지만 과감한 선택을 했고, 올리브영 내에서 성장률 1위 브랜드가 되고, 5월달 한 달 동안 이제 기존에 했었던 매출보다 400% 이상 성장하면서 딱 매출을 보고 다 같이 이제 또 우리 너무 잘했다. 우리 하반기에 또 올림픽 할 수 있을 것 같다. 홈쇼핑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복 돋아주고 있죠. 이렇게 과감한 선택과 과감한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 혼자였다면 못했을 것 같고, 내부 직원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내부 직원분들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희 진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항상 저한테 데이터를 가져다 주세요. 이걸 했을 때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목표치,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저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확신이 생겨요.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우리의 팀원이 있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지 하면서 선택을 하고, 누군가 보기에는 과감한 선택, 과감한 투자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과감함 안에서는 모두 다 데이터가 있었고 우리의 목표하는 플랜이 있었다. 그 플랜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정말 치밀하게 짜는 것 같아요. 리터니티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브랜드의 얼굴로서 나와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뭔가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불안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진짜 맞아요.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했던 이유가 그들을 못 믿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마음을 이제 먹기 시작했던 게, 우리는 원팀이잖아. 나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권한을 위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모든 것을 다 1부터 10까지 모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막 다 체크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항상 운영해왔던 방식을 뒤집어 엎는 상황이었던 거죠. 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면서
이 정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보세요 라고 하기 시작했고, 그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맨 처음에는 난해했어요. 그러면 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가장 너무 좋았던 게 소통이 많아졌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데를 항상 저는 탑다운으로 직원들에게 알려주면서, 내부에서는 본인들끼리 소통을 하지 않고도 하라는 일만 하면 되니까 별다른 인사이트 없이 기계처럼 운영만 하다가 서로 이제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대화 안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과 너무 좋은 기획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매출까지 이어지고, 매출이 나면 또 좋은 게 그들이 또 만족하고, 선순환의 선순환입니다. 이런 권한을 위임하는 선택을 하기까지는 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또 우리 브랜드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운영하는 운영 철학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부 온보딩 자료였어요. 리터니티는 꼭 이래야만 한다. 이거는 꼭 지키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를 내부 직원들에게 알리는 거. 그래서 항상 회의를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MVC, 이거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이 목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질문하고, 그 권한을 위임한다 했을 때 저도 맨 처음에 무너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없었을 때도 잘 돌아갈 수 있는 회사가 정말 기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운영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대표로서 나오는 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해주시는 이사님,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리터니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위임이라는 게 내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스스로 리터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운영 방식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표님이 대표로서의 역할도 좀 변화하고 대표님의 리더십도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경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그래 팔리면 팔리고 막 이랬는데, 저의 리더십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원팀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대표의 목표이거든요. 대표의 일이고. 그랬을 때 저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도 잘 안 읽던 그 책을 그렇게 읽으면서 대표님을 만나면서 커피챗을 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항상 나눠요. 진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용해보면 갑자기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리더십이 진짜 우리 팀에서는 또 먹힐 수 있는 리더십이네? 라고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의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성공 사례의 리더십이 있으면 그걸 또 내부로 전파하려고 해요. 그 내부 인원들이 저는 리터니티에만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나가서 더 큰 성공을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가서 더 큰 성공해라 하면서 저의 리더십은 리터니티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터니티 조직 내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그냥 뒤에 검은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럼 그렇게 모인 리터니티 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리터니티 내부에는 자기색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항상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원팀이 될 수 있는 길이고 원동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잡담을 정말 적극 지향하는데, 이거 단상자 여기 문안 이거 넣어도 될까요? 라고 먼저 운을 그냥 자기 자리에서 띄워요. 그러면 디자인팀에서 뭔데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팀에서 그 문안은 다른 데서도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거기로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시간, 2시간 막 회의가 길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잡담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하하하하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재밌고 다양한 인사이트가 많이 나와요. 5분, 10분 만에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문안보다 훨씬 더 좋은 문안을 또 캐치해가지고 딱 하게 되면 서로 뿌듯해하고, 저희는 잡담 하루에 그냥 5분, 10분씩 짧게 계속 많이 하는 걸 적극 지향합니다. 이렇게 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있으신가요? 그 전까지는 소통이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소통이 없으니까 한 번은 단상자에 이제 띠지가 둘러서 나와야 되는데 그 띠지가 안 둘러져서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모든 팀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부족한 순간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 왜 안 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탓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 제 불찰이었고, 제가 소통을 하지 않고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 이것조차 말할 수 없는 곳이라면 무슨 일을 더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또 생각하게 됐던 게 그냥 뱉는 거. 한마디라도 더 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문제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올 수 있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인지시켜주는 그런 회사의 문화가 필요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이제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이 실수가 3번을 넘어서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소통하고 잡담을 지향하는 MVC를 추구하게 됐죠. 현재 리터니티 팀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매출이고, 우리가 이 매출을 어느 정도의 마케팅 비용으로 쓸 것인지, 그리고 해외 진출 비용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로서는 이 많은 스킨케어, 뷰티 시장에서 살아남고 독보적으로 리터니티라는 이름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거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케팅에는 일단 1차적으로 돈을 정말 많이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마케팅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해보고 우리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확장해볼래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영업이익률을 높이면서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리터니티에 알아서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3년에서 5년 안에 디벨롭해야 한다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팀에는 조직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항상 고민하는 게 팀빌딩인데, 할 수 있는 것들만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6월부터는 운영팀이 따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게 지금 뭔데? 매출도 중요한데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갔을 때 HR 빼놓을 수 없잖아 해서 저희는 지금 HR 쪽이라든지 인사, 재무, 회계 이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탄탄한 조직을 만드는 그런 전반적인 세팅을 상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스몰 브랜드 대표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뷰티 시장은 정말 폐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없어요, 정보가. 그리고 이런 내부 조직에 대한 문제들을 어디다가 토론하고 누구에게 해결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막막하시다면 플렉스도 정말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커피챗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각각의 대표님들이 항상 힘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런칭하고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을 믿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